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빚이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낡은 땅이었다고. 그런데 정작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닭장 하나였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 아래 방치된 지 반년이 넘은 낡은 닭장이었습니다. 지붕은 한쪽이 무너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렸고 물통은 말라 있었습니다. 닭 300마리가 간신히 살아있는 그 농장이 그가 서울에서 받아든 전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태훈, 41였습니다. 서울에서 10년을 버텼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사업이었습니다. 처음 3년은 그럭저럭 돌아갔고 다음 3년은 간신히 버텼고 마지막 4년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코로나가 왔고 공사 현장이 멈췄고 함께 일하던 동생 같은 직원들의 임금을 못 주는 날이 왔습니다. 사업자 통장 잔액이 10만 원 아래로 떨어진 날 그는 처음으로 소주를 혼자 마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남았습니다. 빚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것, 카드론으로 돌린 것, 은행 대출 이자가 쌓인 것. 그 숫자들이 통장 명세서 위에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해 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 그는 처음으로 고향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산이 있었습니다. 낮고 넓은 산이었습니다. 산 아래 아버지가 15년을 일군 닭장이 있었고 그 닭장 안에 300마리의 닭이 있었습니다. 태우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겼습니다. 닭 300마리로 4천만 원의 빚을 갚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산에서 야생닭이 내려오기 시작한 그날, 태우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날로 돌아갑니다. 4월의 고향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연이 없었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간 자리에 땅이 젖어 있었고 길가 자풀은 이미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태우는 큰 배낭 하나와 검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류장 옆에는 오래된 소형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하늘색이었는데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조수석 창문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범퍼 한쪽은 파랗게 긁혀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오만복 씨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나? 짧은 인사였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이장님. 많이 쉬었나? 아니요. 그래, 너 아버지 장례 치르고 얼마나 됐어? 3주 됐습니다. 오 이장은 담배 한 개비를 피우다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비포장길이 시작되자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태우는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이 있었습니다. 빈 논이었습니다. 모내기 전에 논은 물이 없어서 그냥 갈라진 땅처럼 보였습니다. 차는 산 아래 작은 마당이 있는 곳에 멈췄습니다. 닭농장이었습니다. 태우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차 안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 이장은 먼저 내려서 담배를 다시 꺼냈습니다. 태우는 차 창문 너머로 닭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았습니다. 지붕은 슬레이트였는데 한 군데가 얇은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임시방편으로 막아둔 것이었습니다. 철망 담장은 기울어져 있었고 나무 기둥은 색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은 자풀이 가득했고 농장 입구 옆에는 녹슨 사료통이 쓰러진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년 가까이 입원해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운이 내렸습니다. 이장님, 닭들은요? 살아는 있어. 동네 순자씨가 한 달에 2번씩 사료 넣어줬거든. 인사해야 해. 예. 그리고 태우나. 예. 물수도 고장났다. 뒤쪽 수도관 얼었다가 터진 거야. 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터진 건데 그냥 뒀어. 고쳐야 해. 오 이장은 그 말만 하고 트럭을 돌렸습니다. 태우는 배낭을 메고 농장 입구에 섰습니다.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는 아버지 물건 중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손때가 시커멓게 묻은 낡은 열쇠였습니다. 자물쇠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자물쇠 구멍에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뺐다가 다시 넣어서 천천히 돌리자 그제야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닭들이 울었습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한 마리씩 차례로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울었습니다. 태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농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마당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닭똥이 말라서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닭장 안은 어두웠습니다. 전구가 하나 나가 있었고 남은 전구 하나가 노란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닭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300마리. 실제로 보니 300마리가 얼마나 많은지 체감이 됐습니다. 닭장 안은 가득 찼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났습니다. 닭똥과 깃털이 뒤섞인 낯선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태우는 어릴 때 이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닭장을 만들던 해였습니다. 태운이 12살이었을 때입니다. 아버지는 산 아래 땅을 빌려서 손수 닭장 기둥을 박았습니다. 못을 잘못 박아서 손가락에 피가 났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 냄새가 났었습니다. 태우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닭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동시에 고개를 기울이며 바라봤습니다. 태우는 농장 구석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실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한 곳이었습니다. 합판으로 만든 벽, 시멘트 바닥, 좁은 창문 하나. 창문 너머로 닭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철제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녹이 슬어 있었고 방석은 없었습니다. 태우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앉았던 의자였습니다. 철이 차가웠습니다. 태우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문 너머 닭들을 바라봤습니다. 닭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를 찾듯 바닥을 쪼고 다른 닭 옆으로 이동하고 또 멈추고 그 움직임은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는 관리실 바닥에 침낭을 깔고 누웠습니다. 전기는 들어왔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다행히 켜졌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마을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2개와 생수 1병이 전부였습니다. 태우는 삼각김밥 포장을 뜯으며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카드사, 은행, 그리고 한 명의 이름. 박성민. 친구였습니다. 4천만 원 중 1,200만 원이 그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잘 내려갔어? 힘내. 태우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2번, 3번. 그러다 안정됐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물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닭들 사이에서 가끔씩 꼬꼬댁 소리가 났습니다. 잠을 자다가 뒤척이는 것인지 무언가에 놀란 것인지 태우는 침낭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합판 천장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었습니다. 둥글게 번진 노란 얼룩.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매일 이 방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닭장 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닭장 밖에서 산 쪽에서 들렸습니다. 태우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닭과 조금 달랐습니다. 야성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태우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산은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우는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웠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나오는 곳이었으니 야생동물이 지나간 거겠거니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새벽 5시 닭들이 일제히 울었습니다. 태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래 잔 것도 아니었지만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잔 것처럼 허리가 뻣뻣했습니다. 양말을 신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빛이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운 파란색이었고 산 위쪽으로 얇게 붉은 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맑았습니다. 태우는 마당을 가로질러 닭장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보였습니다. 닭장 철망 바깥 마당 가장자리 쪽에 닭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닭이었습니다. 일반 육개와 달랐습니다. 몸집이 작았고 깃털이 여러 색이었습니다. 황갈색에 검은 줄무늬가 섞여 있었고 벼은 작았습니다. 발이 굵었습니다. 야생의 몸처럼 보였습니다. 그 닭이 태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운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태운이 다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닭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눈을 깜빡이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둘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닭과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바람이 불었습니다. 닭의 깃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닭은 산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태우는 나중에 그날 아침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닭이 도망가지 않아서 이상했다고. 야생 동물이라면 사람을 피해야 하는데 그 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 서 있었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 닭을 보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외롭지 않았다고. 태운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형광등을 켰습니다. 천장에 얼룩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양말을 신었고 그 다음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옷이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어깨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입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옷들은 닭장일에 맞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산 아래 새벽은 서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의 새벽 4시는 그냥 깜깜했습니다. 이곳의 새벽 4시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흙냄새, 이슬 냄새, 발밑에 젖은 풀이 밟혔습니다. 닭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닭들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꼬꼬댁 소리가 났습니다. 발밑으로 닭들이 우르르 몰렸습니다. 발에 밟힐 것 같아서 걸을 때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닭들은 먹이를 달라고 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물통 먼저였습니다. 수도가 고장났으니 일단 임시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관리실 옆에 있는 큰 물통에 물을 받아서 양동이로 날랐습니다. 양동이 2개로 5번을 왔다 갔다 해야 닭장 앞물통이 가득 찼습니다. 물이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 다음이 사료였습니다. 사료 포대는 창고 한켠에 쌓여 있었습니다. 20kg 포대였습니다. 첫날은 들어 올리다가 바닥에 흘렸습니다. 포대가 찢어져서 사료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닭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태우는 쪼그려 앉아서 바닥에 쏟아진 사료를 손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손에 닭똥이 묻었습니다. 닭똥을 치우는 일이 3번째였습니다. 닭장 바닥은 왕겨를 깔아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왕겨 위에 닭똥이 쌓이면 일정 두께가 됐을 때 갈아줘야 했습니다. 태우는 아버지가 남긴 일지를 봤습니다. 메모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왕겨 교체했는지, 닭 몇 마리 죽었는지, 사료 얼마나 남았는지. 아버지 필체는 작고 촘촘했습니다. 오래 쓴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태우는 일지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날짜가 아버지가 입원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메모는 짧았습니다. 태훈이 잘 되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는 메모가 없었습니다. 페이지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태훈은 일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삽을 들었습니다. 매일 오전은 닭장 청소였습니다. 삽으로 왕겨와 닭똥을 긁어내서 수레에 담고 수레를 끌어서 바깥 퇴비장에 쏟고 다시 들어와서 새 왕겨를 뿌렸습니다. 한 번에 2시간 걸렸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등이 젖었습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눈이 따가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마을에 사는 순자 씨가 어느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한순자였습니다. 60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라서 파마를 했고 고무신을 신고 왔습니다. 태훈이 닭장 청소를 하는 중이었는데 문 너머로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태훈이 아버지한테 수고비도 안 받고 닭 봐줬다. 태훈은 삽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닭들이 살아있었네요. 뭐 아버지가 나한테도 신세 진 게 있어서. 근데 태훈아, 수도는 고쳤냐? 아직이요. 그럼 빨리 고쳐. 닭들이 물이 없으면 금방 죽어. 순자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닭장 전구도 하나 나갔던데 새로 사다 끼워야 해. 그리고 지붕 구멍 막은 거 비 오면 터져. 비 예보 있기 전에 손봐야 해. 예. 일 많다. 순자 씨가 갔습니다. 태우는 그날 오후에 마을 철물점에 갔습니다. 수도관 이음새 부품을 샀습니다. 형광등 전구를 샀습니다. 방수 테이프를 샀습니다. 돈은 적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남아있던 돈이 5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수도를 고치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배관을 몰랐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 연결을 잘못해서 물이 뿜어 나왔습니다. 옷이 홀딱 젖었습니다. 다시 잠그고 다시 연결했습니다. 2번째도 조금 샜습니다. 3번째에야 겨우 잡혔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태우는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잠깐 웃었습니다. 작은 일이었는데 크게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첫 주가 지났습니다. 2번째 주에 태우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적었습니다. 수입은 한 달에 한 번 대형 닭고기 납품 업체에 닭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300마리를 다 넘기는 게 아니라 일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맺어놓은 계약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마리를 마리당 15,000원에 넘겼습니다. 한 달 수입 75만 원. 지출은 더 많았습니다. 사료값이 한 달에 8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전기값이 20만 원.
수도값이 5만 원. 합치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빚 이자가 더해졌습니다. 4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약 25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태우는 숫자를 보면서 담배를 한 대 꺼냈습니다. 라이터를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뱃값도 아까웠습니다. 담배를 도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뭔가 더 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들었습니다. 뭔가 다르게. 하지만 뭘 더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야생닭이 하루에 한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처음 이틀은 한 마리였습니다. 철망 바깥에 서 있다가 날이 밝으면 사라지는 그 작고 얼룩덜룩한 닭이었습니다. 태우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닭들 먹이 주기에도 바빴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2마리가 됐습니다. 나흘째 4마리가 됐습니다. 닷새째 태우는 마당에 6마리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전부 같은 종류였습니다. 작고 날카롭고 사람을 피하지 않는 닭들이었습니다. 태우는 그 닭들에게 사료를 조금 뿌렸습니다. 닭들이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먹는 모습이 빨랐습니다. 야생에서 식량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배가 고팠던 것인지 태운이 손을 뻗자 닭 한 마리가 피하지 않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사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닭이 쪼아 먹었습니다. 작고 딱딱한 부리가 손바닥을 콕콕 찔렀습니다. 태우는 그 순간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이 닭들을 봤을까? 이 야생 닭들이 이전에도 내려왔을까? 아니면 이게 처음일까? 아버지 일지 어디에도 야생 닭에 대한 메모는 없었습니다. 태우는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봤습니다.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 닭들은 새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태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운이 새벽 4시에 눈을 떴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닭장 안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더 낮고 더 거칠었습니다. 태우는 바로 일어나 관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닭이었습니다. 야생 닭이었습니다. 수십 마리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그 닭들이 땅을 쪼고 있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를 걸었습니다. 창고 지붕 위에도 몇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우는 문틀을 잡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발을 내딛자 닭들이 반응했습니다. 조금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태우는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닭들이 그의 발밑으로 움직였습니다. 발에 밟힐 것 같았습니다. 부리가 발등을 콕콕 찔렀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마리쯤. 어둠이 조금 더 거치자 숫자가 더 보였습니다. 40마리.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랐습니다. 닭들은 시끄럽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이 마당이 원래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태우는 잠깐 고민하다가 관리실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오 이장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태운이 받았습니다. 이 닭농장 이태훈 씨 맞죠? 예. 저 옆 마을 박씨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밭에 닭이 잔뜩 들어왔어요. 태우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닭이었나요? 작고 얼룩덜룩한 거요. 감자 싹을 전부 쪼아 먹었어요. 태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닭들 같은 종류였습니다. 제 닭들은 닭장 안에 있습니다. 그럼 야생닭이겠지. 전화기 너머에서 짧게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당신 농장 근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사료 냄새 맡고 모인 거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우는 잠깐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순자 씨가 숨을 몰아쉬며 농장으로 뛰어왔습니다. 고추밭도 들어갔다. 태훈이 돌아봤습니다. 뭐요? 배추밭도 망가졌어. 어제 심어놓은 거 다 쪼아 먹었어. 순자 씨가 손으로 마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네 농장 닭 아니지? 야생닭입니다. 그건 나도 알아. 순자 씨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본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이 태훈을 찾아왔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정씨 할머니, 박씨, 그리고 고추밭 피해를 봤다는 2명. 오 이장도 함께였습니다. 태훈은 관리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배추 200포기 다 망쳤어?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봄 배추야. 그거 다 돈이다. 박 씨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싹이 전부 뜯겼어요.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고추 모종도 들어갔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2천만 원이다.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천만 원. 머릿속에서 숫자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4천만 원 빚. 거기에 2천만 원이 더해지는 숫자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 이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일단 진정해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야생닭 피해는 주인 없잖아. 이장님, 정씨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법 얘기할 거면 법무사 부르지 왜 여기 왔겠어. 조용해졌습니다. 오 이장이 태훈을 봤습니다. 태훈아. 예. 일단 야생닭이 더 못 들어오게 막아.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야생닭 몇 마리가 마당 구석에서 땅을 쪼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한참 그 닭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젠장 닭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기울였습니다. 태우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침낭 속에서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4천만 원, 2천만 원, 사료가, 이자, 그리고 바깥에서 또 닭소리가 들렸습니다. 산 쪽이었습니다. 닭들이 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발견. 4월 말이었습니다. 야생닭이 내려온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우는 마당을 한번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닭이 많았습니다. 기르는 닭 300마리, 그리고 야생닭. 처음에는 1마리였습니다. 그 다음 2마리, 그 다음 10마리, 지금은 150마리가 넘었습니다. 마당이 닭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료였습니다. 사료 포대 하나가 3일을 가던 농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반이었습니다. 태우는 계산기를 2번 눌렀습니다. 한 달 사료가 160만 원.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농장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포장길을 올라오는 차였습니다. 마당에서 먼지가 조금 일었습니다. 흰색 SUV였습니다. 새 차였습니다. 비포장길을 달려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깨끗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회색 캐주얼 재킷, 깔끔한 신발, 도시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그 남자가 마당을 잠깐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태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태훈 씨 맞죠? 예. 저 김상우라고 합니다. 잠깐 웃었습니다. 서울에서 식당합니다. 태훈은 잠깐 멈췄습니다. 식당이요? 예. 김상우가 마당을 다시 봤습니다. 야생닭 몇 마리가 그의 발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김상우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닭 한 마리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닭이 크게 버둥거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리를 들여다봤습니다. 발톱을 봤습니다. 깃털을 손으로 살짝 벌려봤습니다. 벼 색깔이 진하네요. 태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거 토종닭 원종에 가까워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원종이요? 예. 김상우가 닭을 내려놓았습니다. 닭이 바로 마당을 걸어갔습니다. 요즘 시장에 토종닭 많죠? 김상우가 말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배종이에요. 잠깐 멈췄습니다.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우가 물었습니다. 몇 마리 정도 되죠? 야생닭만 150마리 넘습니다. 김상우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3주 만에요? 예.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닭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상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거 흥미롭네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사시려고 온 겁니까? 김상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한 번 더 걸었습니다. 닭장도 봤습니다. 창고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은 못합니다. 태훈은 잠깐 멈췄습니다. 왜요? 김상우가 말했습니다. 이 닭들 진짜 원종이면 값 나갑니다. 잠깐 웃었습니다. 근데 확인은 해야죠.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우가 설명했습니다. 도축장 검역, 유통허가, 품질 확인,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 세 개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김상우가 태훈을 봤습니다. 태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료값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야생닭이 계속 내려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한 달 버티기도 힘듭니다. 김상우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마당을 다시 봤습니다. 닭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샘플 먼저 보겠습니다. 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샘플이요? 예. 김상우가 말했습니다. 10마리. 제가 가져가서 확인합니다. 맛도 보고 도축장 검사도 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 다음 계약 이야기합시다. 태훈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마리. 그건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훈이 물었습니다. 가격은요? 김상우가 말했습니다. 원종 맞으면. 잠깐 생각했습니다. 마리당 4만 원까지 봅니다. 태훈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갔습니다. 150마리, 4만 원, 600만 원. 하지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4만 원이면. 잠깐 멈췄습니다. 전기 공급합시다. 김상우가 웃었습니다. 협상하시네요. 태훈은 웃지 않았습니다. 김상우가 말했습니다. 샘플 통과하면 매달 공급. 그때 가격 이야기 다시 하죠.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김상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마당에 다시 닭소리만 남았습니다. 태우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야생닭 한 마리가 발 옆을 지나갔습니다. 처음 내려왔던 그 얼룩 닭이었습니다. 태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버텨야 한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태훈은 도축장과 군청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된 다음 날부터 일이 더 늘었습니다. 닭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마당에 150마리, 어떤 날은 더 많았습니다. 문제는 사료였습니다. 사료 포대 하나가 3일을 가던 농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반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닭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다음날 군청으로 갔습니다. 유통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도축장 지정도 필요했습니다. 서류를 냈습니다. 그리고 반려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육 면적이 부족했습니다. 등록된 닭수보다 실제 닭수가 많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닭장이 더 넓어야 합니다. 태훈이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지금보다 30%는 넓혀야 합니다. 태훈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죠? 공무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셔야죠. 태훈은 군청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500만 원 빌릴 수 있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뭐에 쓰려고? 닭장 넓혀야 해. 야생닭 때문에? 응. 또 침묵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미 1200 있잖아. 알아. 합치면 1700이야. 알아. 태훈이 말했습니다. 석 달 안에 갚을게. 성민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훈은 차 안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농장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태훈아. 예. 마을 회관에 가야겠다. 왜요? 순자 씨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들 모였다. 태훈은 작업복 그대로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회관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 박씨, 그리고 몇 명의 주민들. 처음 보는 남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태훈 씨죠? 예. 저 이화윤 법무사입니다. 정씨 할머니가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태훈아.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우리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배추 200폭이 망가졌다. 박 씨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감자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고추 모종도 들어갔어요. 정씨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 합치면 2천만 원이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훈은 서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피해 규모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태훈은 서류를 받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천만 원. 법무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라도 관리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 의무가 생깁니다. 정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송 생각하고 있다.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훈이 말했습니다. 소송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태훈을 봤습니다. 태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근데 도망쳐도 빚은 안 사라집니다. 정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다.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 안 치겠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이 회관 안 사람들을 천천히 봤습니다. 이 닭들, 마당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계약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태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식당입니다. 마리당 39,000원. 잠깐 침묵. 정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태훈이 말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회관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법무사가 눈을 들어봤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뭘 같이 해? 태훈이 말했습니다. 토종닭 농장. 잠깐 멈췄습니다. 마을 땅으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태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송 가셔도 됩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대신 저는 여기서 끝까지 버틸 겁니다. 회관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오 이장이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자. 그 말이 마을 공동농장의 시작이었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했습니다. 태훈의 말이 끝난 뒤 아무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법무사 이화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태훈이 말했습니다. 지금 토종닭 계약이 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서울 식당입니다. 마리당 39,000원. 몇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태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생닭이 계속 내려옵니다. 제 농장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잠깐 침묵. 마을 땅을 같이 쓰면 됩니다. 정씨 할머니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워 보이냐?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닭 키워본 사람도 없고 사료값은 누가 대고 닭 죽으면 누가 책임지냐? 회관 안이 조용했습니다. 태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정씨 할머니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네가?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닭 관리, 출하, 계약.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합니다.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수익 구조는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출하 수익에서 운영비 빼고 나눕니다. 처음엔 피해 보상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눈을 좁혔습니다. 2천만 원?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 이장이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야산 유유지 있잖아. 사람들이 오 이장을 봤습니다. 정씨 반 옆에 놀리는 땅. 거기 담장 치면 된다. 잠깐 침묵. 그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고 씨였습니다. 마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 씨를 봤습니다. 고향에서 할 일 없었습니다. 고 씨가 말했습니다. 닭 키우는 거. 잠깐 웃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고 씨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태훈을 봤습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합의서 작성하면 됩니다. 정씨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믿는 건 아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 말이 떨어지자 회관 안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몇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나도 땅 있다. 우리 반 옆도 비어 있다. 담장 치면 되겠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공동 운영 합의서 작성하겠습니다.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잠깐 후 태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했던 농장입니다. 사람들이 태훈을 봤습니다. 태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안 하겠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훈은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철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일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공동농장 시작.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 더 썼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창문 너머에서 닭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닭소리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산은 붉어졌습니다. 단풍이 드는 속도가 빠른 산이었습니다. 아침에 보면 초록이었다가 닷새가 지나면 주황이 됐고 다시 닷새가 지나면 빨개졌습니다. 야생닭이 내려오는 속도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 조금 느려졌습니다. 개발 공사가 잠깐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려온 닭들은 농장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닭수는 최대 700마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공동농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야생 닭들이 분산됐습니다. 정씨 할머니 밭옆 유유지에 200마리, 박씨가 내놓은 땅에 150마리, 고씨가 관리하는 구역에 100마리, 태운의 본 농장에 250마리, 관리 인력이 생기니 태운의 새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양동이 들고 뛰어다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 씨가 본 농장 청소를 담당했고 순자 씨가 오전 사료 담당이었습니다. 태우는 관리와 출하 일정을 맡았습니다. 김상우는 2달이 지난 후 주물량을 늘렸습니다. 50마리에서 70마리로, 그 다음 달에 다시 100마리로. 식당 반응이 좋았습니다. 메뉴에 야생 토종닭 코스 요리가 올라갔고 예약이 찼습니다. 김상우가 연락을 왔습니다. 지인 식당 2곳이 더 공급 가능한지 물어봐요. 가능해요? 지금 공급 가능한 닭이 얼마나 돼요? 지금 선별해봐야 하는데 한 달에 150마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2식당 추가로 연결할게요. 마리당 동일 조건으로. 태우는 전화를 끊고 일지에 적었습니다. 수입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150마리 마리당 39,000원이면 한 달 585만원. 지출을 빼도 2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빚 이자를 내고도 남는 돈이 생긴 건 사업 실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태우는 그 숫자를 쓰고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틀리지 않나 확인하려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날 밤 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아, 왜? 나 돈 좀 갚을게. 얼마? 500. 침묵이 있었습니다. 닭 팔린 거야? 응. 얼마에? 마리당 39,000. 성민이 잠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웃었습니다. 닭 가지고 그게 되냐, 진짜. 나도 몰랐어. 야, 잘했다, 진짜. 고마워. 전화를 끊고 태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찼습니다. 닭들이 조용했습니다. 산에서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두어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공동농장 분배회의가 한 달에 한 번 마을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달 수익에서 운영비를 빼고 참여 인원에 따라 나눴습니다. 고 씨는 매달 받는 돈으로 마을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정 씨 할머니는 망쳤다던 봄 배추값을 이미 2달 만에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처음 보는 얼굴이 하나 끼었습니다.
옆 마을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40대 후반이었고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명이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혼자 고추 농사를 짓다가 공동 농장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오 이장이 태훈을 봤습니다. 태훈이 대답했습니다. 땅 있으세요? 조금 있어요. 200평 정도. 닭이 더 늘면 공간이 필요해요. 괜찮으면 시작해봐요. 윤명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 노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오 이장이 마지막에 태훈 옆에 앉았습니다. 태훈아. 예. 네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좋아했을 텐데. 태훈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혼자 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됐는데. 오 이장은 담배 케이스를 만지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존심이 세거든. 내 농장이라서 남한테 도움받기 싫었던 거야. 안 됩니다. 소리 못해. 혼자 다 하려 했지. 그래서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오 이장이 일어섰습니다. 근데 넌 달라서 다행이야. 태우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오 이장이 나갔습니다. 회관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창문으로 마을을 내다봤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산 위는 어두웠습니다. 어디선가 닭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을 어딘가에서 공동농장이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눈이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닭장 지붕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마당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태우는 새벽 4시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화를 신고 눈을 밟았습니다. 눈 위에 첫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닭장 문을 열었습니다. 닭들이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생닭들이 먼저였습니다. 추위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 위를 돌아다니며 땅을 쪼았습니다. 태우는 사료통을 들고 마당 가운데에 섰습니다. 사료를 뿌렸습니다. 닭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닭 발자국이 빠르게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잠깐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농장에 내려왔던 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닭이 3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었습니다. 4천만 원. 서울에서 내려올 때 태훈이 들고 온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는 그날 밤부터 매일 머릿속에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또 다른 숫자가 나왔습니다. 2천만 원. 배추밭, 감자밭, 고추밭, 야생닭 피해였습니다. 그때 태우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4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 두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공동 농장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같이 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식당으로 닭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마리, 마리당 3만 9천 원. 태우는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수입, 지출, 사료가, 운영비, 그리고 빚.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현재 남은 빚 2,300만 원, 4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빚이 이제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태우는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농장이 완전히 안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생닭이 언제까지 내려올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생겼습니다. 그건 확실했습니다. 태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닭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몸, 황갈색 깃털, 검은 줄무늬. 처음 내려왔던 그 얼룩 닭이었습니다. 그 닭은 지금도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사료통을 들었습니다. 닭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눈 위에서 닭 발자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태운의 농장은 강원도 지역 특산물로 지정됐습니다. 군청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야생 토종닭 공동 농장. 지역 신문에도 한번 실렸습니다. 작은 기사였습니다.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태운의 사진이었습니다. 빚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했던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4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봄이었습니다. 지금 남은 빚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태우는 새벽 4시에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양말을 신고 작업복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닭들이 있었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낡은 닭장이 아니었습니다. 땅도 아니었습니다. 빚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태우는 사료를 뿌렸습니다. 닭들이 몰려왔습니다. 마당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봤던 그날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태운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농장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